저는 세상의 모든 불운을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어린 시절 의도치 않게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한 아이가 있었죠. 정말 그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사연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인 친구를 만나면서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운명이라는 것일까요? 기사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그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에서 살고 있는 델리아입니다. 저는 복잡한 가정사로 늘 우울한 아이였습니다. 도통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운은 왜 나에게 찾아왔는가? 원망하고 울부짖고 슬퍼했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온 한 친구를 만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고 급기야는 한식 셰프가 되었습니다. 믿겨지시나요? 한국 친구와 한식이 바로 저에게는 구세주랄까요?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은 단 한 조각입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정말 있었던 일인지 제 희망에서 조작된 기억인지조차 모르겠어요. 가끔 같은 꿈을 꾸거든요. 아주 어린 꼬마가 햇살이 찬란히 비치는 넓은 들판에서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워 달콤한 낮잠을 자다가 눈을 뜨니 나비 한 마리가 나폴나폴 제 주위를 맴도는 장면이에요. 그 꼬마는 예쁜 나비를 쫓으며 같이 폴짝폴짝 뛰고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환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눈을 뜨며 어린 시절 꿈을 꾸었구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한 조각의 기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구나 기억하고 싶어서요. 어린 시절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어머니가 3명의 남매를 데리고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언니 2명과 오빠 1명이 갑자기 생긴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도 어려서 늘 새어머니와 집에 있었습니다. 햇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방 한 구석에서 작은 인형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언니와 오빠들은 새어머니가 보지 않으면 저를 괴롭혔어요. 으이구, 꼴 보기 싫어.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힘들어하잖아. 자주 이런 말을 들으며 저는 말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조금씩 괴롭힘은 심해져 갔어요. 보이지 않는 곳을 꼬집고 저에게 주어진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새어머니는 저를 보고 한 번도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매번 대답을 좀 하라고 꾸중을 하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언니 오빠의 괴롭힘을 아셨지만 늘 모른 채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그때가 8살 때였을 거예요. 저는 그때 슬픔보다는 원망이라는 것을 먼저 배웠습니다. 나를 혼자 두고 떠난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 짙어질 때쯤 새어머니는 어린 저를 입양 보내기로 결심하셨죠. 저를 미워하던 사람들에게조차 버림받고 또 다른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새 부모님은 저를 끌어안아 주셨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때부터 낯선 새로운 세상에서 저를 더욱 고립시켰고 나는 왜 불행할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라며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입양시킨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믿고 의지하던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4명의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새어머니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또 버림받았으니까요. 새부모님은 아이가 없으셨어서 저를 입양했지만 후회하시는 것 같았어요. 특별히 구박하고 모진 말들을 하진 않으셨지만 저를 보며 한숨을 자주 쉬셨죠. 그래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삶을 택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한숨을 덜 쉬게 해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조금 더 예쁨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지금에서야 후회가 되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되었죠. 아마 언젠간 또 버림을 받겠지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상처받지 않으려고 저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불운을 혼자 짊어진 척 살던 제가 한국 음식에 빠지게 된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한두 번 한식당에 가봤을까? 한국과 한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녀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온 친구 수진이를요. 공예가였던 그는 특별했습니다. 아마 저랑 다른 사람이라고 느꼈기에 더욱 특별해 보였습니다. 세상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던 그를 통해 저도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늘 씩씩했고 부지런했고 웃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제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민이 많아 보이는 제가 그 고민을 좀 덜었으면 좋겠고
과거에 허우적거리기보다는 그냥 지금 현재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는 제게 세상에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부터는 앞으로 뭘 하면 재미있을지 그 생각 하나만 하고 지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시각이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수진의 집에 자주 놀러 가곤 했습니다. 공예가였던 그는 정말 손이 야무졌죠. 갈 때마다 수진이 해주는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한국의 흔한 밥상 요리라고 하더군요. 평범한 한국의 맛이라고 했지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연 친구와 함께해서였을까요? 정말 특별한 맛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음식을 해달라고 자주 조르곤 했어요. 수지는 제가 한국 음식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기에 귀찮아하면서도 정성껏 요리들을 해주었습니다. 수진이 한 번은 급하게 한국을 다녀올 일이 있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제안해 주었습니다.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한국 여행이라니요.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의 기다림은 제가 태어나서 느꼈던 세상에서 가장 큰 설렘이었습니다.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일은 많았는데 제 스스로 가두며 살아온 시간들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운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싶었죠. 한국에 와서 맛본 한식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한국에서 한식을 경험하다 보니 저는 잘 차려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한식보다는 시장 통에서 먹는 소소한 한식들이 더 맛있고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맛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고 음식마다 제 미각을 자극했고 그 자극에 제 온몸의 세포들까지 반응하는 기분은 짜릿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일상생활 불가였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제 마음속에는 빼곡하게 한식으로 들어차버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었죠. 아, 이렇게 그리워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 보자라고 말입니다. 벨기에에서 한식 재료를 공수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한식에 대해 공부하고 재료를 직접 고르고 만들면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행복을 느끼면서 만들어서 그럴까요? 제가 만들어도 맛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급기야는 겐트 지역의 작은 규모의 한식 음식점까지 개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이런 추진력은 어디에서 나타난 건지 저 스스로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이도 옆에서 큰 힘이 되어 주었죠. 저의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준 수진인 제 은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식당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수진 밥상이라고 지었습니다. 혹여나 일상이 지친 사람들에게 제가 처음 수진이가 차려준 밥상에 힘을 얻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위안을 받길 원했죠. 수진 밥상에 화려하지 않은 소소한 한식을 담아냈습니다. 국과 찌개, 나물 반찬, 불고기 등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한 끼 식사를 만들어 나갔죠. 저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벨기에의 낯선 한식당 수진 밥상을 통해 벨기에의 한식을 전파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한식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고 한식의 치유의 개념을 더 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을 방문하는 일이 늘어났고 그때마다 더욱 다양한 한국의 음식을 맛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의 한식에 대한 사랑은 점점 깊어져 사찰 음식까지 닿게 되었어요. 한식을 공부하던 중 우연히 관련 프로그램을 보고 또다시 마음을 홀랑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장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사찰 음식은 단순히 배를 불리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음식의 기운으로 힘을 얻어 삶을 구성하고 자신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망치로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수진이의 밥상을 통해 힘을 얻었던 그 의미가 고스란히 사찰 음식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었죠. 처음 한국을 방문하기 전 설레임보다 더 큰 행복감을 가지고 저는 한국의 한 사찰로 떠났습니다. 수진의 지인을 통해서 제 의지가 전달된 한 사찰이 기꺼이 저의 방문을 허락해 주셨었죠. 며칠 배우려는 마음보다는 느끼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천천히 스님들의 모습을 눈과 마음에 담았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담아 사찰 음식에 사용되는 재료를 얻고 손질하는 방식부터 조리하고 차려내는 그 과정을 보며 느끼는 점이 많았죠. 한국에는 정말 특별한 음식이 많았습니다. 조리법도 엄청 다양하고 만드는 과정 또한 독특한 음식들이 많죠. 그러나 저는 소소한 한국 음식들이 좋았습니다. 간이 세지 않고
재료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들처럼요. 그런데 사찰 음식이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욕심이 생겼습니다. 한식에 담긴 치유의 의미를 벨기에에도 널리 전파하겠다는 목표가 생겼죠. 저는 요즘도 어린 시절 그 기억 한 조각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어린아이는 더 이상 나비를 쫓지 않아요. 엄마의 무릎에서 엄마가 쓰다마주는 손길에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한식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게 된 후부터 나비를 쫓지 않았어요. 그만큼 제 마음이 치유가 되어서일까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한국인이 아닌 한식 전문가로 벨기에에서 많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느꼈던 한식이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를 많은 사람들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델리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보다 더 한식을 사랑하는 델리아의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또한 한식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고립되었던 마음을 열 수 있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냥 한 끼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수많은 밥상에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살아가는데 힘을 준다고 조금은 의미를 부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계속해서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 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